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뜨거웠던 증시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의 배경 그리고 주목할 이슈들 박찬희 기자와 분석합니다. 박 기자.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뭐가 돌아왔습니까? 네, 그동안 동학개미 분들이 학수고대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온 건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주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말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배당 나길 전까지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후 배당 나길이 지나면 해당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당 차익 거래 청산 움직임이 종료되면서 지난주 증시 변동성이 컸던 겁니다. 다만 배당 차익 거래 청산이 종료되고 주 후반 들어서는 연말 부클로징으로 빠져나갔던 기관 자금도 돌아오면서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꺾이면서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원달러율은 25원 넘게 내리면서 지난해 6월 3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1,240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환율 정말 많이 내렸네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코스피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사들인 종목이 뭐였습니까? 네, 어디로 자금이 들어갔나 봤더니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사들였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삼성전자를 5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실적 부진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오히려 부진한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 가능성을 높이고 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아쉬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88% 올라서 지난 12월 15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6만 전자를 되찾았는데요. 지난주 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도 4거래일 내리 반등해서 어느새 8만 6천 원을 회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연내 로봇 출시도 공식화를 했는데 네. 이러면서 지금 코스닥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휴림 로봇 28%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또 미국 임금 상승세 둔화가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일으키면서 이제 대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7% 가까이 크게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하면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스포트라이트도 헬스케어 관련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행사에 초청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공식 초청된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앞타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열렸던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같은 행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JP모건이 기관 투자들을 상대로 유망한 기업들을 초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IR 행사입니다. 기업별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와 1대1 미팅을 열고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지난 3년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술 수출 협약 같은 게 맺어지면 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들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힌 국내 기업 중에서 오늘 주가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을 웃돈 기업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인 앞타바이오와 이 사페로는 각각 5% 그리고 4% 가까이 올랐고 또 SK바이오팜은 3.39% 올랐습니다. 세 기업 모두 코스닥과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었는데요. 앞타바이오는 이번 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현재 주력하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또 이 임상실험 내용 공유와 기술 수출에 대한 그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샤페론의 경우 이번 컨퍼런스 연계로 진행되는 바이오 파트너링에 참가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을 비롯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보여준 기업들 가운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SK 바이오팜은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대신 이 모기업인 SK와 바이오 계열사인 SK 팜테크와 함께 현지 시간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체 컨퍼런스인 SK 바이오 나이트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동훈 SK 바이오팜 대표와 요그 알그림 SK 팜테코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서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네트워킹에 힘을 쏟겠다라는 계획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특정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한편 SK 바이오팜은 이번 컨퍼런스뿐 아니라 지난주에 열린 CES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이번 행사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5종을 공개해서 CES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 최초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SK 바이오나이트 개최와 이 CES 수상이라는 호재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라고 풀이됩니다.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연초 행사를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보통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권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가 상승 재료로서 그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